예, 이번에는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던 산길에서의 자율주행 능력을 보실 차례입니다. 지금 산길에서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갈 때를 다 테스트를 하고요. 이번 테스트는 낮 시간대입니다. 지금 성적을 먼저 보시고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FSD 테슬라만 성공하였습니다. 다 실패하였죠. 그나마 이것도 대도시에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산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중소도시라면 성능이 더 차이가 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도로 포장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다면 아마 다른 차량들은 주행 자체가 자율주행을 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큰 나무 뒤편의 길을 인식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다시 한번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에 각 차량들의 중앙 스크린 이미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에가 테슬라이고 아래가 화웨이입니다. 위에 테슬라에 보실 때 지금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몇 개를 예측을 해놓고 몇 개를 이 화면에 표시했나요? 지금 정면에 직진으로 표시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 이 중앙에 있는 나무 뒤편의 길입니다. 이미 아주 명확하게 그곳에 제일 큰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화웨이 자율주행은 그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테슬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길이 아주 명확하지요. 아주 명확하게 빠져나갑니다. 이번엔 화웨이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은 그 길을 아예 못 찾지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뒤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가야 될 길조차도 잘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이번에 4월 18일에 올라온 8대 8종의 자율주행 대결 영상입니다. 배경은 중국 광저우, 홍콩 심천 그쪽이고요. 광동성이고, 그리고 이 영상은 4월 18일에 올라왔고 3월 3일 그러니까 FSD가 배포되고 나자마자 테스트가 된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FSD가 중국에 배포되고 난 후 약 40일간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FSD가 발전되었는가를 포인트로 보시고 그 외에 참고적으로 다른 차량들의 자율주행 성능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뭐 8대 테스트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화웨이 자율주행과 테슬라 FSD를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다 보지는 않고 그 화웨이, 테슬라 그리고 더 한다면 뭐 하나나 2대 정도 더 중간중간에 추가 설명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일단 표 먼저 말씀드리면은 맨 왼쪽에 있는 그 항목이 차량 이름입니다. 위에서부터 화웨이의 원지 MGO, 우리는 그냥 영어로 하지요. 원지 MGO가 화웨이 자율주행을 탑재하고 있고 샤오펑 P7 플러스 샤오펑이고 세 번째가 테슬라 모델 3이고 세 번째는 덩시인가 싶은데 저도 이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세 번째가 다섯 번째가 리샹 L6 맥스 L6 그리고 그 아래가 샤오미 수7 울트라 수7 수7 울트라 그리고 그 아래가 지커로 알려져 있죠. 7X 맨 아래 거 르따오도 L60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이름
화웨이는 ADS고 두 번째 샤오펑은 XOS고 테슬라는 FSD고 그렇게 됩니다. 영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자율주행을 사용할 수 있는가, 전체의 그 노선에서 테스트 과정 중 자율주행이 다 사용이 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99%, 대부분이 98% 이상인데 맨 아래 거만 91.14%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세 번째가 아주 특별한 테스트입니다. 이 전체 테스트 구간이 97km, 거의 100km가 되는데, 그 전체 구간 중에 아주 특별한, 난이도가 특별히 높은 13곳이 있습니다. 그 13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테슬라가 11곳을 개입 없이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요. 이게 좀 특이할 만한 포인트이고, 그 다음은 이제 안전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개입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몇 번 발생하였는가입니다. 여기서 10번 넘는 것들은 볼 만한 필요가 별로 없고요. 위에서 보시면은 이제 MGO부터 P7, 그러니까 그 화웨이, 그 다음에 샤오펑,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아래 6번 나온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거의 보진 않을 거니까 우리는 위에서부터 3개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테슬라 밑에 거 4번째는 6번이고 테슬라도 7번째인데, 여기 안전 개입의 정도, 사고가 날 만한 확률은 제일 적은 편에 속했다, 2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야리치관이라고 해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고는 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내가 이걸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핸들을 잡고 그리고 악셀을 밟아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런지 공자, 이거는 그 앞에 거는 개입을 해서 핸들도 잡고 악셀을 밟았다면, 이거는 핸들은 그냥 여전히 자율주행에 맡기고 악셀만 밟아주는 그 정도입니다. 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그냥 넘어오긴 했는데, 지금 이 개입 부분에서 바로 앞전에 핸들까지 개입하는 거는 테슬라가 2번 있었고, 원지에는 핸들까지 개입하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악셀 개입하는 게 2번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테슬라가 여기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그 복잡한 아주 난해한 그 환경에 처했을 때 13개의 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11번을 넘겼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경 이해 능력이 가장 뛰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안전 개입 세 번째 그 숫자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숫자 있죠? 세 번째가 안전 개입인데, 이 경우에는 덩시 Z9 바로 밑에 있는 것에 이어서 2등, 7번으로 2등을 했다. 나머지도 1등 아니면 2등이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교통법규 부분인데요.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경우가 횟수로, 그리고 경우의 수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도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에서 이 실주행 데이터를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겨우 40일 정도 됐으니까요. 이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중국에 배포한 첫 번째 이 FSD들은 다 동영상 보고, 특별한 동영상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중국 그 도로주행 영상들, 그거 보고 훈련한 거니까요.
그러한 조건을 감안하면, 그리고 시간을 감안을 하면 이 정도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 저는 뭐 당연히 해결이 가능한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비교해야 할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것은 3월 3일에 올라왔던 자율주행 비교입니다. 이거는 4대를 비교했습니다. 화웨이랑 리오토랑 그리고 샤오퐁을 비교했는데 이 자율주행 테스트하는 배경 도시는 방금 앞전에 4월 18일인가 얼마 전에 했던 그 비교는 광주였잖아요. 광저우였고 이거는 지금 상해에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다 대도시에서만 하죠. 여러분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의 자율주행의 그 장점이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의 테스트 영상들 뭐 다른 영상으로도 공유했지만 이게 중소도시나 산길 이런 공사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성능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대도시에서 테스트가 중국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자주 올라오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게 3월 3일에 올라온 것이라는 거죠. 테슬라가 이제 막 배포되었을 때 찍었고 그것이 업로드가 된 것이 3월 3일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였죠. 그때 테슬라 성능이 어땠는가입니다. 그때의 테슬라 성능은 엄청 처지지요. 꼴찌입니다. 꼴찌. 이 표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제가 글자로 확대했는데 이게 르란루 원티라고 해서 길을 제대로 가는가, 길을 제대로 인식을 하는가인데 길 자체를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길을 제대로 가는 것 자체를 가장 못하죠. 여기서 문제가 19번을 발생이 되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있는 게 지금 화웨이거든요. 영어로 보시면 됩니다. ADS 3.2.1 이렇게 써있는 게 화웨이 자율주행을 뜻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화웨이가 2번의 길 인식, 길 주행의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도로 인식의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테슬라가 19번을 발생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테슬라가 막 배포됐을 때는 이렇게 화웨이랑 격차가 컸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불과 40일 만에 아까 앞전에 데이터로 보셨지만은 13개의 난관 13개의 가장 환경 이해가 어려운 그러한 곳에서 11번을 인식해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13번 중에 11번을 인식해서 가장 높은 환경 이해 능력을 보여줬고 여기서 화웨이는 고작 7번이었습니다. 13개 중에 7번을 제대로 인식을 했죠. 그래서 4월 18일에 그 전체적인 자율주행 그 테스트 점수도 뭐 테슬라가 가장 높은 그러한 성능을 나타냈지만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 발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3월 3일에 올라왔던 영상은 이 정도로 격차가 있는데 불과 40일 만에 다 따라잡았다는 거죠. 다 따라잡는 걸 넘어서서 뛰어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국 자율주행의 그 장점, 경쟁력은 이 대도시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에서마저도 불과 40일 만에 테슬라가 비슷하거나 뛰어넘는 성능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테슬라가 애초 초기부터 계속 장점으로 보여왔던 중소도시와 그 외의 산길, 시골길 등등등에서 테슬라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면 다른 중국 자율주행이 기존의 테슬라의 경쟁력이 있는 이런 장소에 얼마만큼 따라왔냐를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그러한 영상이라든가 자료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중국의 자율주행에 그동안 뒤처졌던 부분들을 따라잡고 뛰어넘는 그 동안에 테슬라의 기존의 경쟁력 자체는 여전히 공고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3가지의 난관을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제 신호등 식별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량이 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좌회전을 하려면은 이 차선이 두 개가 있죠? 좌회전할 수 있는 이 차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그 좌회전 표시가 있는 이 녹색 등이 있고 저기 전방에 직진하라는 신호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횡단보도 쪽이죠. 횡단보도 오른쪽에 보면은 직진하라는 신호등이 있죠. 여기에서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이 좌회전 신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횡단보도 왼쪽에 이 좌회전 신호가 이게 녹색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고 좌회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좌회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은 횡단보도를 넘어서 앞에 보이는 저기 그 좌회전 표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신호등을 넘어서 저 앞쪽에 보이는 좌회전 그 바닥에 있는 좌회전 표시까지 가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빨간불이면요. 그 좌회전 표시가 빨간불이면은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 앞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불들을 인식하고서 여기에서 녹색불이니까 가서 저 앞쪽에서 대기를 탑니다. 대기를 탈 때 또 저쪽 앞쪽에 지금은 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앞쪽에 가면은 그때서야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녹색불을 받고서 앞에 가서 빨간불이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저 왼쪽에 확대되어 있는 저 빨간 신호등, 저것이 좌회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신호등입니다. 저걸 보고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테슬라만 통과했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해서 차량들이 실제로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는 테슬라만 성공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실패했고요. 화웨이의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차량들이 그대로 직진을 합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지요. 여기서 또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 운행을 해버린다. 어떤 차는 좌회전을 그냥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직진으로 그냥 상대편 저 역주행을 하러 가거나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래서 모두 당연히 안전 개입을 합니다. 개입 안 하면은 충돌 사고가 벌어지겠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자율주행의 특징이 곧 첨단 지도, 첨단 바이두 내비 이것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게 테슬라와 또 다른 부분이고 지금 화면 보시면은 내비에 초가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색 바탕에 왼쪽 화살표가 있고 33이라는 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앞쪽에 빨간색은 앞쪽에 신호등 색깔, 이 빨간색이다. 그리고 빨간색이 33초 동안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내비를 통해서 중국 자율주행은 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로 상황의 아주 세부적인 정보들을요.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그러한 정보가 없습니다. 바이두와의 어떤 협상에서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 차선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아니 유일한 통과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음 난관으로 가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신호등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아래에 숫자가 쓰여져 있죠. 여기가 총 6차선입니다. 1차선은 1번 신호등, 2차선은 2번 신호등, 3차선은 3번 신호등, 4차선은 4번 신호등, 5, 6차선은 5번 신호등을 보고서 주행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결론은
8대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표로 간단하게 다시 보여드리면 1, 2차선이 1, 2번을 보고 3, 4, 5, 6차선이 오른쪽에 있는 3, 4, 5, 6에 해당하는 신호등을 보고 주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실패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큰 사거리인데요. 이곳의 특징은 보시는 대로 정면에서 사람이 걸어옵니다. 아주 큰 교차로 사거리인데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이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든 차량이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실패했거나 다 통과한 것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넘기겠습니다. 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한 대가 흘렀다 L60 맨 마지막에 있는 차량이 실패했네요. 어쨌든 그냥 다 넘기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정말 찾기가 난해한 진입로를 잘 찾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오른쪽으로 첫 번째 진입 코스는 이 오른쪽 길로 잘 빠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스는 이 왼쪽으로 잘 빠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진입로를 잘 찾아서 주행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가장 그 종합적인 자율주행 성능이 뛰어난 그 화웨이와 테슬라가 모두 여기에선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을 실패했고 두 번째 구간은 잘 찾았지만 그래도 실패했습니다. 5대의 다른 차량들은 성공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게 그 오른쪽이 테슬라, 왼쪽이 화웨이입니다. 보시면 다 지금 제대로 우회전을 안 해서 직접 개입해서 우회전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길에서는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에 빨간색이 3개가 있죠. 첫 번째 빨간색이 원지의 MGO, 그 화웨이 ADS 3.2.1이고 두 번째가 모델 3 FSD. 이 가장 종합적인 그 자율주행 성능이 좋은 2대가 다 실패했습니다. 아래쪽에는 러다운은요, 뭐 제일 성능이 안 좋은 거니까 여기서도 실패했고요. 이번에는 유턴입니다. 신호등을 받고서 하는 유턴 구역과 신호등 없이 비보호로 유턴하는 곳, 이 두 곳에서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네 차량은 첫 번째 왼쪽 위가 화웨이 차량 M9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가 테슬라 모델 3입니다. 모두 잘 돌았습니다. 여기는 신호등을 받고 유턴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关键，你想小鹏特斯拉4台车没有任何意外，精准识别红绿灯信息，并在掉头车道成功完成掉头。 이번에는 신호등 없이 유턴하는 구간인데요. 여기는 결과만 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샤오펑 그리고 테슬라 모두 통과했고 총 6대가 통과했고 2대가 실패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화웨이와 샤오펑과 테슬라 이 3대 정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공사 구간이죠. 공사 구간인데 지금 왼쪽을 타고서 유턴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공사 구간이다 보니까는 보시다시피 그 경계도 모호하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맨 오른쪽 아래가 테슬라고요. 테슬라는 통과했습니다. 테슬라 포함해서 4대가, 샤오미도 통과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기로 한 샤오펑, 테슬라, 화웨이만 보겠습니다. 맨 위가 지금 화웨이고요. 화웨이는 실패합니다. 꺼져버리죠 그냥. 그래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테슬라 모델 3는 통과하고 화웨이는 실패하였습니다. 샤오펑도 성공하였고 샤오미도 성공하였습니다. 수7 울트라, P7 샤오펑, 그리고 화웨이 M9 원지에가 되겠습니다. 이번 구간은 아주 작고 어두운 작은 터널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불법 임시정차된 차량을 지나고, 그리고 정면에는 이런 식으로 오고 가는 전동차들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대부분의 차량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결과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 수7 울트라와 지커 7X 두 대만 빼고 모든 차량이 테슬라를 포함하여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코스는 고가도로 아래의 로터리입니다. 상당히 큰 로터리인데 처음에 들어가서 세 번째 출구로 빠져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구간도 역시나 꼴찌 그 차량만 빼고는 다 통과였습니다. 이것도 그냥 성적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도 제한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차폭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차폭 제한을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이번의 난관은 차폭 제한을 하는 그 특수한 구간을 지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지금 이 차폭 제한의 이 틈이 2.3m입니다. 2.3m이고요. 여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일단 결과를 보자면 지금 오른쪽 세 번째가 테슬라인데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차량이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은 실패하였고요. 일단 성적을 도표로 보시게 되면은 이 표를 보시면은 테슬라, 그리고 러타 L60, 그리고 지커 7X가 통과했고 나머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 모델 3 빼고는 다 라이다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차폭이 제일 작은 거는 테슬라가 맞습니다. 1860 몇인가 대략 그렇거든요. 제일 차폭이 큰 게 화웨이 M9, MGO 1G가 그 거의 1999인가 1998인가 거의 200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테슬라와 제일 큰 그 화웨이 거를 비교했을 때 거의 15cm가 차이 난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테슬라와 이 다른 차량을 했을 때 테슬라가 그 15cm 작은 건 유리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동안 그 라이다가 대단히 정밀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정밀성이 여기서 드러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테슬라가 통과를 잘한 거는 그 차폭이 작아서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차폭이 큰데도 테슬라보다 통과를 잘 했다면은 역시 라이다라 가지고 차폭 이 밀리미터 단위로, 그 흔히 대단히 이 라이다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통과를 하는 구간입니다. 사람도 통과를 하는 구간이니까요. 그러면 라이다가 정말로 가장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거리 측정, 이 거리 측정에서 여기에서 실력을 발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사람도 통과하는 곳을 라이다가 그 거리폭을 제대로 측정을 못해서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위가 지커고 왼쪽이 르따오고 오른쪽이 테슬라인데, 르따오 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제대로 통과를 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거의 0에서 3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핸들을 보십시오. 이거 불안해가지고 이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핸들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게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는 그러한 핸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커 7X 같은 경우는 차폭이 7, 8cm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를 제대로 통과한 거는 테슬라
그리고 지커 7X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속도는 지커보다는 조금 낮은 한 10에서 13 사이인데, 근데 그 핸들의 조향폭은 제일 적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차폭이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라이다라는 게 대단히 우수하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서 실력 발휘를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사람 눈보다 낫다라고 거리 측정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눈보다 못하다는 거 확실하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람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차폭이 좁아서 통과를 했지만 이게 단순히 차폭이 좁아서인지 아니면은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건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거 확인하려면 차폭을 더 넓혀보면 알 수 있겠죠. 그건 언젠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테스트 구간 난관은 그 사람 그리고 차량 그리고 이륜차들이 같이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번화가입니다. 번화가. 지금 원제인데요. 원제는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는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번 테스트 구간에서는 원지의 이 화웨이 자율주행 ADS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샤오미랑 테슬라도 그 다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질적으로 통과한 차량은 3종이 되겠습니다. 샤오미, 테슬라, 그리고 화웨이 이렇게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과 자동차 누가 우선이니 할 때 제 느낌으로는 차가 우선입니다. 왜냐면 차가 그냥 사람 툭툭 치고 다닙니다. 치다가 백미러 뒤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대학가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 그 앞에 막히는 구간인데 서두르다가 그 범퍼로 그 길 건넌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 왕복 2차선 도로인데 거기에서도 빨리 가겠다고 자동차가 막 그 앞 뒤로 밀다가 그 여학생의 자전거를 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핸들 위에 두 팔 올리고 그냥 멀뚱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여러 가지 중국에서의 비단 이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중국에서는 자동차가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우선 만약에 이런 다른 중국 자동차와 이런 자율주행이 방금 그런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이 원활함이라는 그 기준을 할 때는 중국 사람들에게 맞추려면은 이 인간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되는 그거를 조정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번 구간 아주 난해하고 재밌는 구간입니다. 고가 밑에 그 도로 건설 구간이라서 지금 그 아래에 보시는 이 차선 표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구간은 사거리인데 신호등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그런 사거리, 상당히 큰 사거리입니다. 여기에서의 이해 능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그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아마 작동이 안 될 겁니다. 일단 결과 먼저 보시겠습니다. 8대 중 절반만 통과했는데 샤오펑, 테슬라, 그리고 덩시, 그리고 리오토, 리샹 L6, L6 맥스 이렇게 4대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테슬라 이 4대 차량 중에 테슬라만 전역에 있죠. 지금 이렇게 더 열악한 상황에서 통과한 차량입니다. 유일하게 열악한 상황에서 통과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8대 중에 그 샤오미도 그 어두운 저녁에 했는데 샤오미는 실패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통과한 차량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테슬라만 저녁때 운행을 성공한 차량이었다. 대체로 이 MGO 화웨이 같은 경우는 사거리에서 인식을 못하고 그냥 정면에다가 돌진하려고 해서 개입을 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돌덩이 쌓여있는 대로 돌진하죠. 보통 이쪽에서 오류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차량이 뭔가 돌덩이 쪽으로 너무 붙어버렸습니다. 다음 코스는 주차장 진입시에 있는 그
이 차단기를 통과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간은 별다른 특이점이나 얘기할 만한 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화웨이, 샤오펑, 테슬라, 그리고 리오토, 샤오미 이렇게 5종 차량이 통과 성공하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던 산길에서의 자율주행 능력을 보실 차례입니다. 지금 산길에서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갈 때를 다 테스트를 하고요. 이번 테스트는 낮 시간대입니다. 지금 성적을 먼저 보시고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FSD 테슬라만 성공하였습니다. 다 실패하였죠. 그나마 이것도 대도시에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산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중소도시라면 성능이 더 차이가 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도로 포장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다면 아마 다른 차량들은 주행 자체가 자율주행을 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낮의 주행, 밤의 주행으로 나눠볼 거고요. 낮에는 약 5km, 밤에는 약 3km 되겠습니다. 이 산길에는 3개의 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고저차가 있는 아주 급격한 커브길입니다. 두 번째는 블라인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블라인드 구간, 지금 보시는 블라인드 구간에 이렇게 승합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주행 차량들의 이러한 블라인드 사이트에서의 대응 능력을 한번 알아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 중앙에 큰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 이러한 장애물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시험해보는, 테스트하는 그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간은 왼쪽에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왼쪽에서 올라와서 좀 더 그대로 직진을 해서 유턴을 해서 다시 올라온 곳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보시지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테슬라만 1등이었는데 왜 다 성공하지? 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화웨이 이렇게 다 성공을 하죠. 샤오미도 성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똑같은 구간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성공 확률이 높은데 내려올 때는 실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슬라 모델 3만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총점으로. 와중에도 올라가는 중에도 제대로 안 되는 자율주행 충분히 많이 확인됩니다. 두 번째 코스는 그 블라인드 사이트 구역 차량 통과하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올라갈 때는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요. 적당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거 아주 중요하죠. 올라가는 와중에도 이 구간을 제대로 통과를 못합니다. 테슬라 말고는 다 실패합니다. 원지에 같은 경우는, 화웨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보시는 대로 좌측, 그러니까 그 도로 중앙에 있는 나무 뒤편의 길을 인식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을 해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른 차량들 실패하는 영상 가볍게 보시겠습니다. 지금 리오토, 그 다음 샤오미 다 실패하죠. 그러니까 환경인식 능력이 떨어지지요. 환경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샤오펑 이제 실패할 겁니다. 그대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서 받을 뻔해서 개입을 했습니다. 실패했고, 지커 그대로 또 실패합니다. 개입했습니다. 테슬라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잘 빠집니다. 여기에서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 테슬라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아까는 그 화웨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애초에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 길, 즉 아까 그 큰 나무 뒤편의 길을 인식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다시 한번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에 각 차량들의 중앙 스크린 이미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에가 테슬라이고 아래가 화웨이입니다. 위에 테슬라에 보실 때 지금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몇 개를 예측을 해놓고 몇 개를 이 화면에 표시했나요? 지금 정면에 직진으로 표시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 이 중앙에 있는 나무 뒤편의 길입니다. 이미 아주 명확하게 그곳에 제일 큰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화웨이 자율주행은 그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테슬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길이 아주 명확하지요. 아주 명확하게 빠져나갑니다. 이번엔 화웨이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은 그 길을 아예 못 찾지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뒤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가야 될 길조차도 잘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올라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올라올 때는 마지막 구간이었던 그 도로 중앙에 있는 큰 나무, 이 구간을 첫 번째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올 때의 난이도보다 내려갈 때의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예, 첫 번째 세 대의 차량 지커, 샤오미, 덩시 다 길을 제대로 못 찾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 오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실패. 이번에는 화웨이와 샤오펑 차례입니다. M9 그리고 P7 아예 자율주행을 작동을 못합니다.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패 리오토 같은 경우는 가다가 나무 직전에서 꺼져버립니다. 너무 위험하죠. 이렇게 되면 더. 이번에는 이제 테슬라 차례입니다. 테슬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구간은 블라인드 사이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는 것. 여기는 대부분 다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리막길에 급커브, 고저차가 있는 급커브 구간이죠. 여기에서 샤오미와 테슬라만 통과를 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한번 그 실패의 양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가 화웨이, 아래가 리오토, 그리고 지커입니다. 다 오른쪽으로 돌 생각을 못하고 직진을 해버리지요. 화웨이는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들은 도는데 제대로 돌지를 못하고 반대편 벽에다가 갔다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성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로지 테슬라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산길 주행, 대낮 주행 실패하였습니다. 이제 야간 주행인데요. 야간 주행은 1.4km 거리를 두 번 위아래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총 2.8km 주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 그 야간 주행 구간인데 여기는 특별한 난관이 없습니다. 그냥 커브길 계속 돌아 나간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 같은 경우는 그냥 결과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대로 테슬라가 올라갈 때 실패, 화웨이도 올라갈 때 실패, 그리고 내려올 때는 화웨이와 테슬라 성공, 그리고 샤오펑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모두 성공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이 표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일단 표 먼저 말씀드리면은 맨 왼쪽에 있는 그 항목이 차량 이름입니다. 위에서부터 화웨이의 원지 MGO, 우리는 그냥 영어로 하지요. 원지 MGO가 화웨이 자율주행을 탑재하고 있고 샤오펑 P7 플러스 샤오펑이고 세 번째가 테슬라 모델 3이고 세 번째는 덩시인가 싶은데 저도 이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세 번째가 다섯 번째가 리샹 L6 맥스 L6
L6 그리고 그 아래가 샤오미 수7 울트라, 수7, 수7 울트라, 그리고 그 아래가 지커로 알려져 있죠. 7X. 맨 아래 걸 르따도 L60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이름. 화웨이는 ADS고, 두 번째 샤오펑은 XOS고, 테슬라는 FSD고, 그렇게 됩니다. 영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자율주행을 사용할 수 있는가, 전체의 그 노선에서 테스트 과정 중 자율주행이 다 사용이 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99%, 대부분이 98% 이상인데 맨 아래 거만 91.14%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세 번째가 아주 특별한 테스트입니다. 이 전체 테스트 구간이 97km, 거의 100km가 되는데, 그 전체 구간 중에 아주 특별한, 난이도가 특별히 높은 13곳이 있습니다. 그 13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테슬라가 11곳을 개입 없이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요. 이게 좀 특이할 만한 포인트이고, 그 다음은 이제 안전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개입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몇 번 발생하였는가입니다. 여기서 10번 넘는 것들은 볼 만한 필요가 별로 없고요. 위에서 보시면은 이제 MGO부터 P7, 그러니까 그 화웨이, 그 다음에 샤오펑,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아래 6번 나온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거의 보진 않을 거니까 우리는 위에서부터 3개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테슬라 밑에 거 4번째는 6번이고 테슬라도 7번째인데, 예, 여기 안전 개입의 정도, 사고가 날 만한 확률은 제일 적은 편에 속했다, 2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야리치관이라고 해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고는 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내가 이걸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핸들을 잡고, 그리고 악셀을 밟아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런지 공자. 이거는 그 앞에 거는 개입을 해서 핸들도 잡고 악셀을 밟았다면, 이거는 핸들은 그냥 여전히 자율주행에 맡기고 악셀만 밟아주는 그 정도입니다. 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그냥 넘어오긴 했는데, 지금 이 개입 부분에서 바로 앞전에 핸들까지 개입하는 거는 테슬라가 2번 있었고, 원지에는 핸들까지 개입하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악셀 개입하는 게 2번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테슬라가 여기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그 복잡한, 아주 난해한 그 환경에 처했을 때 13개의 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11번을 넘겼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경 이해 능력이 가장 뛰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안전 개입 세 번째 그 숫자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숫자 있죠. 세 번째가 안전 개입인데, 이 경우에는 덩시 Z9 바로 밑에 있는 것에 이어서 2등, 7번으로 2등을 했다. 나머지도 1등 아니면 2등이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교통법규 부분인데요.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경우가 횟수로, 그리고 경우의 수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규 위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여기에 5번, 7번, 2번 이렇게 되게 높은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 자동차 운전할 때 점선 있죠. 차선, 점선 차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할 때라든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실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또 터널 안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일본 운전자들이 그 실선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실선을 그냥 넘어다니는 운전자들이 꽤 많습니다. 중국은 더 하고요. 그런 류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배운 거죠,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은 수정 충분히 쉽게 가능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에서 그 이 실주행 데이터를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겨우 40일 정도 됐으니까요. 이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렇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중국에 배포한 첫 번째 이 FSD들은 다 동영상 보고 특별한 동영상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중국 그 도로주행 영상들 그거 보고 훈련한 거니까요. 그러한 조건을 감안하면 그리고 시간을 감안을 하면 이 정도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 저는 뭐 당연히 해결이 가능한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비교해야 할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것은 3월 3일에 올라왔던 자율주행 비교입니다. 이거는 4대를 비교했습니다. 화웨이랑 리오토랑 그리고 샤오퐁을 비교했는데 이 자율주행 테스트하는 배경 도시는 방금 앞전에 4월 18일인가 얼마 전에 했던 그 비교는 광주였잖아요. 광저우였고 이거는 지금 상해에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다 대도시에서만 하죠. 여러분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의 자율주행의 그 장점이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의 테스트 영상들 뭐 다른 영상으로도 공유했지만 이게 중소도시나 산길, 이런 공사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성능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대도시에서 테스트가 중국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자주 올라오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게 3월 3일에 올라온 것이라는 거죠. 테슬라가 이제 막 배포되었을 때 찍었고 그것이 업로드가 된 것이 3월 3일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였죠. 그때 테슬라 성능이 어땠는가입니다. 그때의 테슬라 성능은 엄청 처지지요. 꼴찌입니다. 꼴찌. 이 표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제가 글자로 확대했는데 이게 르안루 원티라고 해서 길을 제대로 가는가, 길을 제대로 인식을 하는가인데 길 자체를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길을 제대로 가는 것 자체를 가장 못하죠. 여기서 문제가 19번호를 발생이 되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있는 게 지금 화웨이거든요. 영어로 보시면 됩니다. ADS 3.2.1 이렇게 써 있는 게 화웨이 자율주행을 뜻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화웨이가 2번의 길 인식, 길 주행의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도로 인식의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테슬라가 19번을 발생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테슬라가 막 배포됐을 때는 이렇게 화웨이랑 격차가 컸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불과 40일 만에 아까 앞전에 데이터로 보셨지만은 13개의 난관, 13개의 가장 환경 이해가 어려운 그러한 곳에서 11번을 인식해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13번 중에 11번을 인식해서 가장 높은 환경 이해 능력을 보여줬고 여기서 화웨이는 고작 7번이었습니다. 13개 중에 7번을 제대로 인식을 했죠. 그래서 4월 18일에 그 전체적인 자율주행 그 테스트 점수도 뭐 테슬라가 가장 높은 그러한 성능을 나타냈지만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 발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3월 3일에 올라왔던 영상은 이 정도로 격차가 있는데
불과 40일 만에 다 따라잡았다는 거죠. 다 따라잡는 걸 넘어서서 뛰어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국 자율주행의 그 장점, 경쟁력은 이 대도시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에서마저도 불과 40일 만에 테슬라가 비슷하거나 뛰어넘는 성능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테슬라가 애초 초기부터 계속 장점으로 보여왔던 중소도시와 그 외의 산길, 시골길 등등등에서 테슬라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면 다른 중국 자율주행이 기존의 테슬라의 경쟁력이 이런 장소에 얼마만큼 따라왔냐를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그러한 영상이라든가 자료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중국의 자율주행에 그동안 뒤처졌던 부분을 따라잡고 뛰어넘는 그 동안에 테슬라의 기존의 경쟁력 자체는 여전히 공고하다. 그렇습니다.